한시 자유로운 여행 49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천성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가서 섬서성 지역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안 지역과 그 부근의 명승 그리고 유적을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둘러보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가지라고 하는 분의 조조 대명궁이라고 하는 시, 즉 대명궁의 새벽조회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당나라 때 그 가장 큰 궁궐이었던 대명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지라고 하는 분 작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가지는 718년에서 772년까지 사신 분인데 당나라 때 시인이고 하남 낙양 사람입니다. 자는 유린이고 가증의 아들입니다. 당현종 천보 10년 즉 751년에 명경과에 급제해서 단보의가 되었는데 알록산에 난 때 현종을 따라 촉당으로 달아나서 지제고라는 그 벼슬을 맡았어요. 그리고 중서 사인도 지냈는데 이게 다 문서 담당 관리입니다. 현종이 제위를 숙종, 아들인 숙종에게 넘길 때 전위책문이라는 글을 짓기도 했어요. 대령년간에 상서우승과 예부시랑 등을 지냈습니다. 시문에 능했고 준일한 기품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문집 30권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의 시를 한번 먼저 읽고 해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대명궁 은촉 조천 자맥장이요 금성춘색 효창창이라 천조 양류 수청쇠요 백전유행 요건장이라 검패성수 옥지보요 의관시냐 어로향이라 공목은파 봉지상은 조조염한 시군왕이라. 예, 이거는 칠언율시가 되겠는데요. 칠언율시는 12468의 마지막 구가 그 아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맨 앞에 장, 창, 그리고 장, 향, 왕 이것이 그 하평성의 양운으로 아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이 한 연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두 구를 한 연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연을 한번 보죠. 은촉 조천 자맥장이요. 은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은으로 되는 촛대 이걸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달빛을 비유한 것으로 봅니다. 달빛 아래 조천, 조천은 이 조자가 아침 조자로도 쓰이지만은 조정이라는 뜻도 되고 왕조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조회한다. 임금을 아련하는 걸 조회한다고 그러죠. 천이 하늘인데 하늘은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천이라는 말은 황제를 조회하러 가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빛 아래 이른 새벽에 달빛 아래 황제를 조회하러 아련하러 가는데 자맥장이라. 자맥이라는 거는 자줏빛이고 맥은 이런 길이에요. 자줏빛 길은 붉은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나라 때 수도 이 장안에 길을 이 붉은 흙으로다가 이렇게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 길이 붉은 길이 길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조회하러 가는 모습을 그린 거죠. 금성춘색 효창창이라.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성. 예. 그 뭐 영어로는 Forbidden City 그러는데 금성 중에 유명한 금성 어디?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죠. 북경에 그것처럼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성, 궁궐 안에 춘색, 봄빛은 효창창, 새벽 효자죠. 창창은 푸를 창자입니다. 새벽 이렇게 더욱더 푸르구나.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조회하러 가는 장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 연 천조양류 수청쇠요 백전유행 요건장이라. 천조, 이 조자는 가지 조자입니다. 근데 가지라고 하는 천가지, 그 버들가지가 쭉 늘어진 모습이죠. 양류는 아직 이렇게 거세지 않은 가는 버들가지가 수라고 하는 말은 들이올 숫자예요. 어디 들이웠어요? 청쇠에 들이웠다. 근데 이 청쇠가 뭐냐면은 궁중에 궁궐의 그 문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를 청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궐 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가닥 가는 버들가지 궁성문에 들이웠고 백전유행. 이 백전할 때 전자는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입니다. 온갖 새들, 여러 마리의 새들이 쥐저기는데 그중에 유행, 흐를 유자, 꾀꼬리 행자. 꾀꼬리가 흐른다? 꾀꼬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우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둘러싼다, 쌓을 요자입니다. 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한대의 궁 이름입니다. 여기 대명궁을 얘기하면서 대명궁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한나라 때 그 유명한 궁궐 건장을 빌어왔는데 이것은 대명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한 꾀꼬리 울음소리 대명궁을 싸고 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검패성수 옥지보요 의관시냐 어로향이라. 여기서 검패라고 하는 검은 그냥 여기 몸에 차는 보검입니다. 그리고 패는 패옥이에요. 그 관리들은 그런 걸 차고 이제 그 조정해 나갔는데 그 걸어가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몸에 찬 보검과 패옥 소리가 따른다. 뭘 따라가요? 따라서 이 사람이 걸어가면 자연히 따라가는 거죠. 옥지보. 옥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궁궐 앞에 돌계단, 즉 여기서는 조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조정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검이나 패옥 소리가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신하들이 쭉 가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의관시냐. 의관을 딱 정제한 신하들이 몸에서 야자는 야기하다, 드러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어로향, 어로는 어자가 들어가면 이제 임금을 뜻하죠. 그래서 임금의 그 향로, 어제 향로를 말하는데 거기서 피어나는 향기가 그 신하들의 몸에서도 피어나는 것 같다. 그 몸에까지 의관에까지 스며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공목 은파 봉지상은 조조 염한 시군왕이라. 공목 함께, 공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건 머리 감을 목자인데 우리가 목욕 그러면은 머리 감을 목자고 욕은 몸을 씻을 욕자인데 함께 머리를 감았다? 근데 뭘로? 은파, 은혜의 파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적인 겁니다. 은파는 황제의 은총으로 함께 목욕을, 머리를 감았다. 그러니까 황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봉지상, 봉지라고 하는 연못은 이 대명궁 안에 있는 봉황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쭉 서 있는데 모두 황제의 은총으로 머리를 감은 그 은혜를 입은 신하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구시 보죠. 조조, 이때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염한 시군 왕이라. 염한이란 말이 재밌어요. 염자는 물들일 염자죠. 적신다. 한은 붓입니다. 붓을 물들인다. 붓을 적신다. 그 얘기는 뭐죠? 결국 문장을 쓴다. 글을 쓴다. 글을 써서 시군왕이라. 모신다 이거예요. 군왕, 임금을 모신다. 임금을 돕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저 조회하러 가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당나라 숙종,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입니다. 숙종 건원 원년 758년에 지어졌는데요. 지덕 2년 757년에 9월에 광평왕 이오가 sak방, 안서 그리고 회을, 남만, 대식의 병사 20만 명을 이끌고 와서 장안을 수복합니다. 왜요? 알록산이 나한테 점거되어 있던 것을 평정하고 그해 10월에 당나라 숙종이 서울로 이제 장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대명궁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연호도 건원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당나라 정권이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대사면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정의 일체 제도를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그 아주 표면적으로 중흥의 국면이 형성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는 중서사인이었던 가지라고 하는 분이 황제가 조정으로 돌아와 궁궐에서 아침 일찍 백관들의 조회를 받는 광경을 쫙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궁의 호화로운 모습과 백관들이 아침 조회를 할 때의 엄숙하고 융중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를 문화성과 중서성 동료들에게도 보내요. 자기가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때 두 성의 동료였던 좌수뷰 두부와 태자중윤, 왕유, 우보궐, 잠삼 등 당대 대시인들이죠. 이런 시인들이 같이 그 동료였는데 이 시를 보내요. 한번 봐라. 내가 이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를 본 다음에 모두 화답하는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이 시를 하나 쓰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나 동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답시를 쓰기도 하고 했다는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감상해 보면 첫째 연에서는 은촉조천, 은촉이라고 하는 게 아까 달빛이라고 그랬죠. 달빛 아래 조회하러 간다는 것으로 새벽 조회를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해가 밝기 전인 봄 새벽, 자줏빛 길, 즉 장안의 길을 달빛 아래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에서는 천조양류라고 그랬어요. 천가닥의 가느다란 버들가지가 궁성의 문에 쫙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미 이제 궁성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궁궐 안에 늘어진 버드나무가 여기저기 들리는 꾀꼬리 소리를 통해서 궁궐의 충만한 이른 봄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연에서는 문무백관들이 천자를 아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몸에 찬 보검과 폐옥 소리를 울리며 질서정연하게 천자가 있는 옥계단, 즉 대전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그리는데 아주 눈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의관을 갖춘 그들의 몸에 천자의 향로에서 피어나는 그런 그 향기가 스며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 시인의 경건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천자에게 함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황은의 물결로 함께 머리를 감고 봉황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구에서는 본인이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직책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매일 붓을 적신다. 조조영한이라는 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문장을 써서 그 문장을 씀으로써 군왕의 통치를 도와준다는 뜻이지요. 이 작품의 특징은 전체 시가 비교적 적절한 문자로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간의 찬양하는 수사가 있지만은
대명궁에서 새벽 조회하러 가는 장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에 묘사된 장면은 왕조 시대에 오랫동안 이어내려온 전통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그 시대에 매일 반복되는 조회의 장면을 생생하게 잘 기록하는 것은 역사의 증거와도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